네, 안녕하십니까. 둘이 여섯, 9명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결석자 있습니까? 혹시 알아요? 모릅니까? 혹시 결석한 사람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죠? 우선 너 숙제 몇 번까지였어요? 번호만 알려주세요. 몇 번까지였습니까? 101번까지. 101번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질문이 여러분 뭐 많다고 우선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부터 받아야 될 것 같고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서 뭐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우선 다 질문을 받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우선 번호 다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66번. 예? 66번. 66. 그리고 좀 글씨 작아서 안 보이는 사람 앞으로 좀 나오셔도 됩니다. 72번, 72번, 93번. 93번, 100번, 101번. 100번, 101번.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뭐 되게 이런 거 많다고 그러는데. 네? 됐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있으면서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더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10초 줄게요.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저 미적분 넣는 사람 누구죠? 미적분 넣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처음 보는 친구인가?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6번은 공이 3개, 그 다음에 1, 2, 2개, 총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선은 1이 그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1이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1이 2개밖에 없으니까 0은 어차피 곱하면 0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이 이웃하여 있을 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랑 그 다음에 1이 지금 이웃하지 않을 때 만족하는 조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거를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0이 맨 앞에 가든 안 가든 어차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곱한 게 1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1이 이렇게 이웃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2가 있습니다. 2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열할 때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1이 이웃하는 경우. 그럼 1이 이웃하면 우선은 배열할 때 이거를 전체 배열하는 개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이제 7개죠? 7팩 나누기 그 다음에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지금 이웃하더라도 2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팩하고 3팩, 2팩, 2팩 이게 1이 이웃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지금 2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 얘가 이웃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곱했을 때 1, 2 하면은 1하고 2가 같이 있어서도 안 되네. 그러네.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지금 1하고 2가 결국 이웃해서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1하고 1이 이렇게 이웃해.
그러면 여기 곁에 2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죠? 무조건 0이 있어야지 이렇게. 0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0 하나랑 2가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죠. 그럼 이거를 한 덩어리로 우선 보면 되죠.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한 덩어리로 보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제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지금 1001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지금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3개가 있는데 또 2는 이웃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1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총 몇 개로 보면 되냐면 이제 1, 2, 3, 4개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4개로 이제 볼 때, 4개로 볼 때 이제 4팩 하고 이제 2팩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에 0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좀 따지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또 다른 걸 또 세야 되니까 문제가 있네. 110 7분의 400 200분의 400이 저렇게 하면은 그 2가 이웃할 때도 그거 빼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빼기. 그러면 2가 이웃할 때를 보면은 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덩어리로 되는 거를 빼면은 지금 얘가 넷이네.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래서 그냥 3팩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1100 이렇게 하면은 앞에 0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맨 앞에 혹은 맨 뒤에 0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구해줘야 돼. 그게 어렵죠. 그래서 110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110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맨 앞에 이제 0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002에 대해서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011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는 이게 앞쪽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의 경우의 수랑 이거의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또 따로 더해줘야 된다. 이 배열 말고도. 그죠? 그게 좀 귀찮은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이거 구한 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한번 봅시다. 이걸 하나를 봤을 때 이게 총 지금 몇 개냐면 지금 5개가 됩니다. 5개.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얘가 맨 앞에 있어야 되거든. 이 경우는 얘가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4개 배열하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 4팩 나누기 지금 2팩 2팩을 쓴 다음에 그 다음 빼기 얘가 또 이웃하면 안 되잖아. 얘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 3개를 배열하는 거 3개를 배열하는 거 3팩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몇이 되냐면 얘가 몇이니? 200으로 나눠야지 않았어. 지금 요거 하나로 본 거지. 2팩으로 나눠서 이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6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3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3가지 이것도 3가지 이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12 마이너스 6 얘가 6이죠. 그래서 지금 1이 이웃하는 경우는 결국 12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1이 이웃하지 않을 때 1이 이웃하지 않을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럼 1이 이웃하지 않을 때면 지금 어차피 2만 이웃 안 하면 되죠. 그리고 1도 이웃 안 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1이 이웃하지 않아. 그러면 1 사이에 2가 오면 안 되거든?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000하고 2야. 그러면 1이 이웃하는 경우를 또 전체적으로 빼줘야 되겠네. 아니면 1하고 0 초점을 두지 말고 0하고 2로 오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배열을 하는데 배열을 할 때 이제 이거를 배열하고 1을 이제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럼 1을 집어넣어 줄 건데 그럼 우선은 요 5개 배열하는 거에 지금 5팩 나누기 3팩 2팩이야 우선 3팩 2팩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에서 2가 또 이웃하면 안 됩니까? 근데 2가 이웃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경우의 수하고 여기 빼기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2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지금 4팩 나누기 3팩이거든? 그죠? 이게 네 가지죠. 그럼 이거랑 이거는 2가 이웃 안 하는 경우고 얘는 2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치? 그러면 2가 이웃하는 경우가 지금 네 가지야. 그럼 2가 이웃하는 경우는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무조건 여기 사이에 1이 들어와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곱이 1 이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가 이웃하지 않을 때 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죠. 그럼 2가 이웃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든 뭐 이웃하지 않을 때가 되는 거지. 이 경우의 수가. 그러면 1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1이 들어와야 되는 곳은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0 이런데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지?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1은 이웃해도 돼. 1은 이웃해도 돼.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0이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되게 세상이 복잡하죠. 그죠? 지금 1이 이웃하는 경우 12가지고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되는데 그러면 봐봐. 지금 0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이 경우는 1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발생하니? 세 가지지, 세 가지. 봐봐. 1이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근데 이웃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와. 그죠? 이거 6가지 아닙니까? 아닌가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맞죠? 1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이웃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세 가지.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됐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네. 두 번째 거에서 0이 3개. 0이 3개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밖에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돼도 이렇게밖에 이거 똑같은 경우네. 그럼 무조건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되네. 이 경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봐봐 0이 이렇게 이웃했어. 그리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네도 이렇게 됐어.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랑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못 들어가지. 이렇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얘는 10가지고 이렇게 4가지니까 16가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 하나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6가지. 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경우의 수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식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다 보면 1이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하고 2를 배열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을 먼저 배열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게 보게 되더라도 본인이 그쪽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때는 자기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쪽으로 꼭 고집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은
1이 이웃하는 경우가 12가지, 그리고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6가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8가지가 맞죠, 답이? 한정짜리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72번. 72번은 1, 2, 3을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6개를 일렬로 배열하여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6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1, 2, 3은 1개 이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1하고 2하고 3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그 3개의 숫자를 x, y, z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이 6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배열을 한대 아무튼. 근데 6개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4의 배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를 따져봅시다. 그럼 4의 배수가 이 6개를 넣었을 때 8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16이 되거나 뭐 20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 3개의 합이 지금 6이잖아. 이 합이 6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3개의 합이 지금 2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x, y, z가 1 이상이기 때문에 2가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12가 되면 얘가 합이 6이 되거나 합이 10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10이 될 수도 없죠. 왜냐면 3이라는 숫자가 3개 더해봤자 9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이 지금 4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지금 합이 6밖에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x, y, z가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6이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합을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될 수도 있겠죠. 1, 2, 3. 그 다음에 지금 2, 2, 2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걸 이렇게 쓰면 돼요. 2, 2, 2. 1, 2, 3하고 지금 2잖아. 요거밖에는 없죠. 뭐 다른 게 있으면은 더 추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1, 2, 3일 때는 1, 2개, 2, 2개, 3, 2개. 그 다음에 2일 때는 1 하나, 2, 4개, 3 하나. 이렇게 배열하는 거, 이렇게 배열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90까지와 30까지, 120까지. 이 경우의 수가 12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3번. 우선 93번은 값을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사탕을 갖는다. 지금 이긴 사람은 3개, 진 사람은 1개를 사탕을 얻는다. 그리고 비기면 각각 2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게임을 5번 꺼내서 10개씩 나눠가면 돼. 10개씩 나눠 갖도록 경우의 수가 표현해요. 이거는 봅시다. 그러면 5번을 했을 때 값과 의 있잖아. 그러면 횟수를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 값이
이기는 5번에서 값이 이길 횟수를 x번이라고 할게요. x번. 값이 이길 횟수. 근데 비길 수도 있잖아.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가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몇 번을 이기고 비겨야 10개 사탕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이기는 횟수를 지금 x번이라고 하고 비기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진 횟수는 그대로 x와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는 횟수는 당연히 5-x-y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뭐 지는 거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기면 사탕을 3개 받잖아. 그럼 3x. 그 다음에 비기면 2개를 받잖아. 그럼 2개를 받으면 2y. 지면은 1개를 받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거는 얘가 1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직 xy 값을 구할 수는 없지. 근데 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지는 거잖아. 지는 게 x. 얘는 비기는 건 똑같고. 그 다음 얘는 이기는 게 5-x-y가 되겠지. 뭐 이렇게 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럼 이것도 식을 써봅시다. 얘가 지면 1개 받죠. 그리고 비기면 2개 받죠. 이기면 3개를 받죠. 얘도 1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가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x 플러스 y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또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얘는 지금 2x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거든?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x, y가 무엇이 있는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는 x가 만약에 0이면 y가 5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x, y하고 5를 넘지 못하니까 최대가 5니까. 네.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3이다. x가 2면 y가 1이다. 이런 가지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거. 어차피 이거는 그냥 단순히 5번 연속으로 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 가지. 이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기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지는 거 3번, 그 다음 비기는 거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제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2번, 한 번, 2번. 비기는 게 이제 2번이 있는 거니까, 비기는 게 한 번이죠, 이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식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하면 된다. 얘는 20. 얘는 몇이죠? 31 30이니까. 51 그래서 그다음에 여섯 개의 분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A, B, A, C 하나, D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개냐? 지금 1이 지금 A 또는 B가 적힌 공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B가 적힌 공에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중 적어도 하나는 C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다. 적어도 하나는 C보다 작아야 된대. B가 있는 거는 적어도 하나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B가
A인데 A 또는 B가 들어가는 거니까 A가 들어갔을 때랑 B가 들어갔을 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을 때 여기 A가 들어갔을 때랑 B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A가 들어가면 이제 B, B, C, D, D가 남았어. 근데 거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B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준 적어도 하는 C보다 지금 작은 게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C가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C가 맨 앞에 오시면 이제 B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는 적어도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 C가 여기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데 뭘 좀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여사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하거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사건이 쉬운지 직접 구하는 게 쉬운지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해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또 C가 여기 있으면은 B가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 C가 여기 있으면 B가 뭐 둘 다 오든 하나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따로 구할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뺄 거냐인데 내가 볼 때는 위험 부담이 있으면 직접 구하는 게 낫겠죠. 직접 구하는 게 위험 부담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C가 여기 있다. 그럼 B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C가 여기 첫 번째 이거 여기 있을 때를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그냥 직접 쓴다는 얘기야. 직접.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한, 둘, 세 개. 이제 세 개인데 남는 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BDD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직접 구한다 이거야. 세 가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C가 여기 있어. C가 여기 있으면은 B가 두 개가 다 들어와도 되고 하나만 들어와도 되잖아. 그럼 B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여사건을 쓰는 게 또 낫죠. 왜냐면은 여기 DD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 왜냐면 BB, DD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 B가 하나만 들어와도 되고 두 개만 와도 되는 거니까 그냥 D만 들어왔을 때가 안 되는 경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는 지금 BB, DD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이 중에서 여기 DD가 들어오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래서 1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뺐을 때 얘는 5가지라 이거. 그냥 이렇게 센다 이거야, 센다. 그럼 얘가 C가 왔어. C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앞에 3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지. 그러면 여기 지금 경우의 수가 이거는 무조건 여기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피 B가 있을 수밖에 없어. B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BB, D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이야? BB, DD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뭐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이건 6가지가 되겠지. 맞나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가 있을 때 이건 다 되죠. 이것도 이것도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를 이제 더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B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점이 뭐야? C 앞에 무조건 B가 있죠. 그럼 이거 그냥 다 총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럼 이거 5개를 B 말고 5개를 배열하는 거는 5팩 나누기 그냥 이렇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거 구하면 몇 가지야? 60. 그렇죠. 그래서 60 더하기 20, 80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조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거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저 있구나.
이렇게 박스도 7개, 카드도 이제 7개가 있는데 지금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 A 합이 지금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이 있어. 근데 A가 들어가는 상자 숫자를 3개를 X, Y, Z라고 해.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합이 홀수 이렇게 이 결과가 뭐가 있는지 그 경우를 따지는 거랑 똑같다. 근데 우리가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홀수가 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짝수 홀수를 나누는 거는 지금 이 숫자 1, 2, 3, 4, 5, 6, 7이 홀수가 당연히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잖아. 그럼 홀수 4개가 있어. 홀수 4개. 그 다음에 짝수가 3개가 있어. 근데 A는 어차피 A 문자는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이건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선택만. 그러면 이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결국 뭐야? 그러니까 A가 짝수 홀수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야 이게.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12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계산을 해놓을게요. 이거는 홀수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4가지가 나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짝수 예를 들어서 짝수 여기 A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는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B, B, C, D 나머지는 이제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배열하는 것만 곱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곱해지는 거는 어차피 B, B, C, D를 배열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2 더하기 4하고 곱하기 4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맞습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 192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였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원장 선생님하고 주로 수업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 내용 설명은 그러면 어디까지 들었어요? 순열까지는 다 들은 거고 중복조합은 설명을 듣진 않았습니까? 중복조합. 그죠? 아니 유형은 풀어줄 거야. 유형은 풀어줄 건데 아직 중복조합 가기에는 조금 멀었어서 우선 순열은 내용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졸립니까? 이어서 갈게요. 그냥 쭉 나갈게요.
지금 아까 이제 뒤에 보면요, 우선은 뭐 102번, 103번, 104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최단 경로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근에 조금 이제 쉬운 거 위주로 나오고, 그래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우선 102, 103, 104 중에서 한 문제 보고 갑시다. 한 문제 보고 갈 건데, 우선은 선생님이 103번을 얘기할 건데, 103번 한번 봅시다. 103번 한번 볼 건데요. 102번 봐도 되고, 103번 볼게요. 103번 보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거기 펭귄 있죠? 펭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곰이 이렇게 있어. 곰이 네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7개를 지금 배열을 할 건데, 지금 왼쪽부터 작은 거를 배열을 해요. 작은 거를. 그리고 지금 나 조건은 뭐냐면, 지금 A에서 왼쪽에 두 번째 이놈 하고, 지금 B상자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 H, 얘보다 지금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 그죠? 지금 얘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순서가 정해졌을 때에 지금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A, B, C, D를 지금 배열하는데 A가 무조건 B보다 앞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배웠잖아요. 순서가 정해졌으면은 A, B의 순서가 정해졌으면은 4팩 나누기 2팩을 하면 되죠. 2팩을. 그죠? 뭐 이거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순서가 3개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3팩으로 나누면 되고, 순서가 4개가 정해졌으면은 4팩을 하면 돼. 근데 어떤 경우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 A하고 C, A하고 B하고 지금 B하고 C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한마디로 3개의 배열이 정해졌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까 3팩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경우가 그 안에서도 여러 개로 나눠졌을 때는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것도 봅시다. 지금 얘가 이것보다 지금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를 기준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얘가 이거보다 앞에 있는 건 당연하니까 이 녀석 있죠. 얘가 이거보다 앞에 있을 때랑 얘가 이거보다 뒤에 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혹은 지금 얘가 이거보다 뒤쪽에 있거나 얘가 이거보다 앞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이거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을 세요. 기준을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 있을 때, 이거 두 개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녀석은 요거 뒤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눌 때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죠? 이거랑 이거.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남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남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얘네하고 얘가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겠죠. 여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요거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 얘 뒤에 있어야죠. 그럼 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무조건 여기 앞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나머지
이거는 결정이 났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 세모가 여기 앞에 있어. 그러면 무조건 또 얘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또 여기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이 경우의 수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게 더 쉬운지 이런 것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뭐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거 따져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나머지는 안 풀면 여러분들 다 숙제되죠. 숙제죠. 그러면 우선 다음 유형으로 우선 갑시다. 유형으로 다 가시고 최단 경로. 여러분 최단 경로는 우리가 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보통 최단 경로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 거는 알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죠? 이거 다 한 번 더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간대. 그럼 A를 무조건 4번 배열해야 되고 B를 3번 배열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 다 알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최단 거리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배웠을 거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그대로 나오질 않고 문제 자체가 어디를 반드시 지난다, 어디를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중간에 어디를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수기로 직접 써서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3, 4, 5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더 만나는 곳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렇게 직접 쓰는 것이 정답률이 더 높아. 더 높아. 직접 쓰는 게 더 나아. 시간은 뭐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가 110번 볼까요? 110번은 우선은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번 지난 도로로 그러면 이거 너무 쉽죠.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냥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계산을 빨리 해봅시다.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3팩 3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둘을 곱하면 된다.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고요.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죠. 그래서 결국 2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는 됐고요.
111번 봅시다. 111번. 111번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A에서 P, P에서 B. 뭐 위의 문제랑 비슷하긴 하죠. 근데 지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한 번 지난 곳은 못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해둬야 되는 거는 P까지 갈 때 일로 갈 때랑 일로 갈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것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P에서 지금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3팩 나누기 2팩 1팩. 여기는 지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로 가는 걸 생각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4팩 나누기 3팩. 즉 네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P로 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또 지금 여기 박스가 없으니까 직접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봅시다. 직접 구하면 여기 1, 여기 2, 여기 1, 그 다음에 우선 여기는 3, 여기는 4.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가 두 가지니까 지금 여기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가는 거죠. 두 가지, 여기도 지금 여기도 두 가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는 게 5. 그리고 얘랑 만나는 게 이제 9. 그 다음 여기는 7가지. 여기는 16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P를 향해 갔다가 여기서 B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16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4 곱하기 16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로 갔다가 열로 갔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못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열로 가야 되거든. 이쪽으로. 일로 와야죠. 여기서 이제 B까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B까지 오는 경우의 수. 박스를 쳐서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이게 여기서 B까지 오는 경우의 수죠. 그럼 얘는 이쪽에서 왔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는 걸 생각하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 더 봅시다. 최단 경우에 활용도 있으니까 활용 문제 전에 그래도 4점짜리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112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굵은 선을 따라 이제 A는 C까지 이제 굵은 선까지 걷고 병은 B에서 D까지 최단 거리를 걷는 거예요. 지금 갑을병정 지금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죠? 지금 갑은 A에서 출발을 해서 C까지 가는 거고요. 을은 C에서 A까지. 그 다음에 병은 B에서 D로. 근데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선은 이거죠. 우선은 이 세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몇을 움직여야 되냐면 9칸을 움직여야 돼. 9칸. 우선은 병도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9칸을 가야 돼.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고 병이 모두 만나려면 지금 만나려면 이런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데 못 만나요. 무조건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죠.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만나는 거는 지금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없어요. 물론 다른 데 만날 수 있는데 동시에 병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여기 위치하고 갑이 이렇게 위치하고 을이 이쪽으로 오고 갑이 이쪽으로 가고 병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밖에 못 만난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어차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을이 여기까지의 경우 수는 어떻게 갑을 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갑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6가지야. 그죠? 이거야 갑이. 얘는 6가지. 근데 을도 6가지야. 그럼 을이 여기에 위치하고 갑이 여기에 위치하면 이렇게 만나면 돼. 얘는 만나면 돼. 그 다음에 병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가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병이 B에서부터 D까지야. 병이 갑하고 을은 상관이 없어. 갑하고 을은 무조건 여기 와야 돼. 그럼 병이 만나는 경우의 수니까 병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는 6가지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또 달라. 왜냐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D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일이 끝나는 시점까지 곱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병이 B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를 지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병이 B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거야. 이게 만약에 이거 주관식이죠. 주관식인데 어떤 사람이 갑과 을의 경우의 수를 곱했다고 쳐봐. 그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갑과 을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고 문제는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냥 6 곱하기 6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완전 국어지. 수학이 국어지 국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국어를 조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36까지다. 갑과 을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를 좀 봅시다. 활용 문제 뭐 118번, 119번. 워낙 근데 이 문제들은 좀 오래됐어요. 물론 2020년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2개 정도 풀어봅시다. 우선은 그 대표 문제 그냥 볼게요. 118 하고요. 제일 어려운 122번 이렇게 이거 할게요. 118번. 118번은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원을 막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들이 다 어디 있냐면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있어. 지금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최단거리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수를 구하는 거야. 그죠? 사실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것도 다 따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눈에 보이게끔 생각하는 거는 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직선. 그럼 직선으로 만들면 어차피 길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이렇게 바꾸면은 잘 보인다. 그죠? 어차피 똑같잖아. 길이는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이로 다니는 네, 점 사이로 다니는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 점은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에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얘가 한, 둘, 셋, 넷, 다, 여덟 번에 갈 수 있는. 혹시 어디를 지날 수 없는지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얘가 혹시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를 지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못 간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를 못 가. 그럼 결국 이게 없는 거나 다름없지. 없는 거나 다름없죠.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봐봐. 얘가 이렇게 갔어. 근데 열로 갈 수가 있나요? 열로 못 가요. 열로 가면 여기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로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없는 거랑 갈 수가 없어. 그럼 이 상태에서 A에서부터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를 1111 이렇게 적어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지. 괜히 또 이거를 어디를 지나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구하려고 한다면 꼭 공통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 여기 1.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1. 그냥 여기도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봐봐, 1, 1. 여기를 먼저 하면 얘가 2지. 그럼 여기가 2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우선 1이지. 1인가요? 자, 얘가 열로 갔어. 열로 가면 이렇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3이죠. 3.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전히 1. 여기는 4. 이렇게 됐습니다. 4. 여기까지 4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봅시다. 이쪽은 지금 여기는 그럼 몇이 돼? 얘가 5가 되겠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입니까? 9. 여기는 9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14. 5하고 9. 그 다음 여기는 몇입니까? 4. 여기는 3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7이 되나요? 그럼 여기는 13이죠. 그래서 여기 40 나오죠. 이렇게 우선은 나왔고요. 40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바꾼 다음에 숫자를 직접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좀 오래된 문제라서 요즘은 유형 11번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난 122번 하나씩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함수가. 근데 함수 좀 어려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에서 출발을 해서 B 지점을 지나 A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오고.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 R이라는 사각형에 이 네 변을 모두 지나는데 이 네 변을 요거를 다 지나는 요거를 다 지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사각형의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R만 저 사각형만 네 변을 다 지나야 되지 다른 건 지나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좀 어렵죠.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요거를 다 지나기 위해서는 얘가 이쪽으로 오거나 하면은 절대로 여기 도착하고 올 때 이 네 변을 다 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즉 다른 사각형에서 모든 네 변의 길이를 지나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죠? 그거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네 변을 다 지나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갔다가 다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를 갔다가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여기 갔다가 A로 가야 돼.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오든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점을 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여기 A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6가지가 되겠죠. 여긴 6가지, 여기도 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로 오는데 네 변을 모두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든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72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족권을 모두 만족하는 게 이게 72가지야. 가족권을 만족하는 가.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당연히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 사각형과 여기 사각형을 모두 다 지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다 지나거나 이 사각형을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우선 대칭성을 생각하자. 그 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대칭성이야. 아래쪽과 위쪽의 관계가 똑같아. 조건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사건을 구할 때 이 사각형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와 이 사각형의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사건을 얘기할 때 이 네 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네 개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 이거를 다 따져서 빼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잘 구해야 되는 거는 빠짐없이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한번 사각형 4개를 ABC 쓰니까 이 사각형을 X, 얘를 Y, 얘를 Z, 얘는 이제 Y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X가 지금 4변을 지나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X를 지금 다 지나야 돼. 그러면 지금 갈 때 지금 이렇게 가면 올 때는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또. 여기서 X하고 Y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만 만족하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생각을 하면은 그럼 X만 지나는 거, X만 다 지나는 거를 혹은 Z만 다 지나는 거 이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걸 구할게요. X 또는 Z 이거를 다 지나는 경우이죠. X 또는 Z
이 내변을 다 지나는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우선 곱하기 2를 할게.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여기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그럼 곱하기 2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 여기 안에는 얘가 B까지 왔다 C까지 오는 것도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를 갔다 오는 건데 우선 뭘 만족해야 돼? 우선 여기 내변을 다 지나는 거는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혹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를 따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주죠. 그 다음 C에서 다시 어떻게 C에서 이제 여기를 와야 돼. 여기를 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어. 근데 여기서 여기 오는 거는 경우수를 안 곱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갈 때 이렇게 선택하면 올 때는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다? 지금 x의 내변을 다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맞죠? 그럼 이게 지금 16까지야 우선. 근데 이게 또는이잖아. 그러면 z의 사각형 내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해야죠. 그럼 봐봐. 얘는 또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든 상관이 없어. 얘는 2. 그리고 z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2. 그 다음 얘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는 또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아까 이렇게 갔으면 올 때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갈 때 또 두 가지가 있어. 그럼 1을 곱했어. 그럼 16이야. 그러면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뭐가 중복됐어? x랑 z의 사각형의 정사각형을 모두 지나는 경우는 빼줘야 돼.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어. 그래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2.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것도 2야. 2.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갔다 오는 경우도 2야. 근데 어차피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결정이 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올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이렇게 가면 올 때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 8.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8을 빼주는 게 바로 x와 z가 지금 내변의 길이, 내변을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되겠죠. 24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y 해야지, y도. 이거 다 지나야 돼. 이거 다 지나야 돼. 그럼 이거를 다 지나야 되니까 갈 때 우선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도 되고 얘가 이렇게 가도 돼.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제 2번은 y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고 이제 두 가지. 여기 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오는 경우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 왔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얘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밖에 없네. 네 가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은 거니까 이제 4 더하기 4를 해서 8가지가 되고요.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70에서 만족하지 않은 경우를 32가지를 4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들은 다 뭐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런 거잖아요. 좀 어려운 것도 그렇고 쉬운 것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기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예요, 사실. 당연히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본인이 세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해야 돼. 꼼꼼하고 좀 덤벙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함수의 개수와 수열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2000년대 이상 됐을 때는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뭐 수능을 11월에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보세요. 뭐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뭐 학평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 좀 흐름이 있어요. 수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 보면서 그 위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은 뭐 열심히 하시되 어떻게 나오느냐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함수의 개수에서도 몇 문제 봅시다. 우선 앞에 대부분 문제 난이도가 4점짜리와 3점짜리인데 4점짜리가 조금 많은 편이죠, 함수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앞에 하나 봅시다. 3점짜리 하나 보고 4점짜리 2개 봅시다. 뭐야? 여러분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안 쉬어요, 여러분? 학통 시간에 안 쉬었습니까? 아 쉬긴 했는데. 안 쉬고 싶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냥 한다. 3분만 쉬어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 이거야.